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8월 2일 일요일 늦은 밤인데요. 모두 수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정권이고 국민의 세금, 국민의 돈을 뺏어가는 정권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부동산 악법들 때문에 지금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역풍을 맞이하고 있고 앞으로 대부메랑을 맞이할 것입니다. 심지어 친문들도 어느 정도 자기 실생활에 타격을 받고 실생활에 침해를 당하고 돈을 뺏기고 있어서 친문들도 어느 정도 문바들만 제외한 문재인을 지지했던 30대 주부층이나 30대들도 어느 정도 등을 돌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윤희숙이가 갑자기 부각된 것은 얼마나 이 정권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아마추어를 떠나가지고 무능력하고 불능이었는가를 지금 주말에 걸치면서 윤희숙 하나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은 공격을 하고 있고 아주 대공격을 하고 있지만 윤희숙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대역풍을 민주당에 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윤희숙의 5분 레전드 연설이 주목을 받으니까 친문들은 윤희숙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당연한 현상이죠. 근데 이것은 윤희숙은 공격받을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메신저와 메시지. 지금 윤희숙의 메시지는 국민의 심금을 울렸고 문재인의 더럽고 추악한 불능에 대해서 국민들은 역풍을 가기 시작하자 친문들은 메신저인 윤희숙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문바들은 윤희숙에 달려들고 윤희숙의 페이스북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숙을 향하여 임대인이면서 없는 사람 코스프레를 하면서 없는 사람을 이해하는 척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민주당은 임차인 걱정하는 척 하지 말라 하고 공격을 하고 다 튀어나옵니다. 혐오적인 인간들이 다 튀어나오죠. 박범계도 튀어나왔고 진성준이도 튀어나왔고 김남국이도 튀어나왔고 다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민주당에서 윤희숙이 떠는 것을 미래통합당이 떠는 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더 많은 더불당의 사기들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지금 그 시중에서는 세입자를 쫓아내는 법을 집주인들이 공유한다 하고 세입자들은 안 나가는 뭘 공유한다 그래서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전화도 안 받고 피해 다닌다 합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들은 지금 들고 나오는 게 실거주를 하겠다. 자기 친인척을 살게 하겠다 하면서 계약갱신 거부를 들어가고 있고 세입자들은 임대인 정보를 염람해서 고소하겠다 하는데 비극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임대차 3법을 악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국민들은 서로를 이해하면서 서로를 보호하려 그랬을 것입니다. 시장 원리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깨버리고 국민들한테 이제 전쟁을 붙인 게 바로 문재인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은 문재인의 몰락의 전초가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히 가라앉아 있었고 충분히 지성적이고 문장은 논리적이었다. 국회의원의 품격과 연설은 이래야 한다고 보여주듯 했다. 의원들을 노려보고 고함 치르고 삿대질하는 추미애와 얼마나 비교되는가. 이제 50세인 윤희숙은 미래의 보수 진영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에 전혀 손색이 없었다. 보수 정당은 이미지와 대화에서 진보 정당의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능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윤희숙의 연설은 일깨워준다. 합리적 비판과 구체적 대안 제시가 국민의 마음을 얻은 것이다. 삭발하고 단식하는 공연은 이제 그 옛날의 사파가 되었지만 장애투쟁은 여전히 통합당 사람들의 대국민 활동 메뉴 중에 하나로 남아있는 것 같다. 이참에 윤희숙의 등장을 보면서 이참에 싹 지워버리기 바란다. 보수 지지자들도 이젠 그런 걸 반기지 않거니와
진보 진영의 놀림감만 될 것이다. 또 방송과 지자체 등의 대집은 어떤가? 지상파 방송들은 그런 집회 참가자 수를 100명이니 500명이니 축소 보도하고 단신 처리할 것이다. 서울시는 각종 조례를 들이대며 방해할 것이고 경찰도 사이비 종교단체의 전도 집회 정도로 취급할 것이다. 이런 수모를 당하며 그 많은 돈과 인력 낭비를 해서 비난만 받는 행동을 앞으로 절대로 하지 말길 바란다. 대신 김종인과 주호영이 TV 카메라 앞에 자주 나서는 게 낫다. 이미지가 늘 노기가 가득 차 보이는 이해찬이나 욕심 사납고 무례해 보이는 김태년보다는 더 부드럽고 겸손하고 점잖아 보이므로 이것은 참 다행이다. 그 이점을 살려야 한다. 제2윤희숙들을 12명이면 좋고 안되면 당장에는 5명만이라도 5명만이라도 앞으로 끌어내서 팀을 구성해야 한다. 선진국식 제1야당 섀도우 캐비넷 또는 옵지션 크리틱스를 만들어야 한다. 이들이 분야별로 집권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법안들에 대해 비판이나 언론 보도로 쟁점이 되거나 스캔들화한 문제점들에 대해 야당 의견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대변인들이 비판적 또는 조롱하는 어구들만으로 비전문적인 논평을 하는 시스템을 바꾸게 되어서 훨씬 더 설득력 있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대변인제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의 내각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보수 지지자들은 이제 윤희숙을 차기 국토부 장관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고 통합당은 차기 교육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노동부 장관, 법무장관 등을 조속히 선발해 윤희숙처럼 국회에서 그리고 언론 앞에서 활약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들 중에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그리고 내후년 대통령 후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될 것이다. 어떤 칼럼니스트의 글입니다. 어떤 칼럼니스트의 글인데 여기서 그 이해찬이하고 김태년이하고 또 김종인이하고 주호영이를 그 인상에서 일단 대비시키죠. 이 사람들이. 그죠?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주호영이하고 김종인 대표를 보면은 지적이고 청량하고 점잖게 생겼다. 근데 이해찬과 김태년을 보면은 노기가 가득 차고 이미지가 얼그러져 있고 욕심이 나는 얼굴이다. 그죠? 그거로 대변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 말하기를 윤희숙 같은 난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하는 이순신의 말을 인용해서 12명이면 더 좋고 윤희숙 같은 12명의 인물이면 더 좋고 안 그러면 5명이라도 신인들을 나와서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각 분야에 끼리끼리 팀을 만들어서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대적해야 한다 하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허나라는 친구가 있죠. 허나는 친구는 이 윤희숙을 조지 6세하고 비교합니다. 조지 6세 영화도 나왔었죠. 세계적 명연설을 남긴 조지 6세는 영화 킹스 스피치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말트더브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심각한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진정성과 카리스마 그리고 국내외 사정에 대한 그의 지식은 장애를 넘어 세계의 연설을 남길 수 있었다. 허나가 본 윤희숙은 국회 본회의장 맨 앞 왼편에서 지켜본 윤희숙 의원님의 팔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에는 울분을 그리고 연소로 그녀의 눈에는 눈물을 머금고 있었다. 윤 의원님의 떨림은 긴장이 아닌 분노와 절실함 그리고 진정성 담긴 카리스마였다. 자, 이게 이런 식으로 미래통합당도 한 명씩 초선들이 나오고 있죠. 당장 내일부터 본회의 연설에서 조수진이가 연단에 쓴다. 김은혜가 연단에 쓴다. 배현진이가 연단에 쓴다. 허나가 연단에 쓴다. 벌써 5명이네요. 다 유감스러운 여성이죠. 원래 남자들은 여성의 이빨에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남성들의 논리 구성과 여성들의 논리 구성이 좀 달라요. 이런 애들이, 이런 친구들이 김현미 같은, 추미애 같은 애한테 충분히 대적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추미애하고 조순이라고 붙으면 추미애 잽이 안 돼요. 그리고 윤희숙이나 김은혜 같은 사람들하고 김현미하고 붙으면 김현미 잽이 안 돼요. 무식의 상징이야, 걔들은.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신문 칼럼에서 논설가들이 지금 윤희숙을 띄우고 있고 미래통합당을 갖다가 기사 회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김남국 같은 애가 조국의 서자 김남국 같은 애가 임차인 걱정하는 척하면서 임대인 챙기자는 주장만 하지 말고 진짜 어려운 임차인을 더 걱정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윤희숙 의원께서는 며칠 전까지는 다주택자였고 현재는 임대인이면서 서초갑의 출마를 위해서 불과 몇 달 전에 임차인이 되신 것 아닙니까? 제가 소위 말하는 메신저를 까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애들이 천박하다는 거죠. 더블당 애들은 대부분이 다주택자고, 그죠? 대부분이 임대인이죠. 지금 얘네는 본질을 완전히 흐리고 있죠. 임대인도 임차인이 될 수 있고, 그죠? 임차인도 임대인이 될 수 있고,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걸 얘네는 본질을 흐리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김남국 같은 경우도 메신저를 깐 거죠, 결국은. 그래, 말을 이렇게 궤변을 해요. 얼마나 당황스러우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박범계는 내가 말씀드렸고, 박범계는 말이야, 윤희숙이가 말이야, 눈을 부라리면서 이상한 억양을 썼다 해가지고 맹폭을 당하고 있죠, 지금 박범계가. 박범계도 이 사건으로 어느 정도 굉장한 타격을 받을 것이고, 윤준병이라는 애는 월세가 좋다. 전세의 월세는 나쁘지 않다.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쁘지 않다. 언젠가는 말이지, 전세라는 것이 개발 독재 시대. 아니, 여기서 왜 이게 나와? 개발 독재 시대 때 전세 제도를 만드는 게 박정희 대통령 아니에요. 근데 전세 제도는 그때 만든 게 아니에요. 구한말부터 있었어요. 구한말부터. 조선시대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역사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한 것들이 입에서 나온 대로 막 짓거려. 그리고 국민보다 무식한 것들이 유식하다고 짓거리니까 국민들이 막 공분을 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또 진성준도 나와가지고 말이지, 윤희숙의 명령설에 대해서 극단적 사례를 들어 정부의 무주택 서민 보호 정책을 공격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이다. 이름은 MBC 100분 토요일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이래봐야 집값 안 떨어진다 한 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메시지를 갖고 항상 이거 문바나 문재인이나 추미애나 이해찬이나 김태년이나 이런 꼴통들이 하는 짓은 메시지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지금 하늘에서 별을 딴 것 같이, 하늘에서 똥별을 딴 것 같이 뚝 따가가지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싹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이때까지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많이 당했는데, 윤희숙 같은 경우는 그 5분 연설을 보면은 따박따박 말이죠. 논거가 확실하고 논리가 확실해요. 축약돼가지고. 할 말을 다 담았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또 윤희숙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야. 윤희숙이가 완전히 떴고, 더불어민주당은 윤희숙의 이 5분 연설에 의해서 인터넷이 쫙 깔리잖아, 지금 4일 동안. 그죠?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고. 이것들은, 끝나가는 증거다, 이거죠. 끝났다. 정신도 못 차리고, 정신이 원래 없는 거였죠. 그 문바들도 지금 난리 났을 거야. 문바, 쉽게 말해서 문재인을 지지한 일부층은 내가 문재인을 계속 지지해야 돼? 말해야 돼? 설왕설래 지금 탈출 많이 할 거야. 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TV 여명이었습니다.